개싸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싫어 부담돼 하다가 못 갈아타서 그게 한이 남아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많아요. 이렇게까지 하냐, 이 돈을 내가 팔아야 준다. 이래서 이혼은 나누는 거니까 그지가 되는 거잖아. 이런 우리 남편은 약간 집을 개판으로 쓰지만 요리는 해주잖아, 막 이런 거. 그것도 있어. 이건 이 변호사들끼리 하는 공통된 언어인데. 엄마 뭐해? 결혼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이랑 맞는 게 맞을지 이런 거 고민할 때. 맞아요. 그런 거 상담이 와요. 오면은 재판상 이혼이 안 될 것 같고 협의를 해보시라, 아니면 이제 조정 이혼도 종류가 있는데 합의서가 있는 조정 이혼을 하시는 게 어떠냐, 상대방과 합의 좀 해보셔라 라고 하는데 개싸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를 판단받고 싶은 거야. 법원의 판단을. 피도의적인 기준이 아니고 판사는 이 법적인 기준으로 위자료 여부를 보니까 쉽지는 않죠. 지인분들한테도 그런 상담을 뭔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지인분들? 저는 솔직히 안 받아요. 안 들어주는 것도 있고, 부부간의 내밀한 영역은 아무도 모르고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거기서 말로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 생각을 해서 관련해서 상담부터 받아봐라. 이게 왜 부부 상담이 필요하냐면은 제3자의 입장에 봤을 때 부부간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이제 부부 상담이라고 보거든요. 요새 무슨 정부의 가족센터 뭐 이런 데 가면 다 공짜더라고. 그래서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센터를 받았는데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없어. 뚜렷한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이혼을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코드 문제인 거. 어떤 사람은 막 꼼꼼하게 원하고 교육에 관련해서도 막 열심히 막 몰입하는 여자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 하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요새 부동산이 엄청 쟁점이잖아요. 이 막 급상승 때 갈아타자 막 이랬는데 남편이 싫어 부담돼 하다가 못 갈아타서 그게 한이 남아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많아요. 이혼을 고민했는데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해줘야 되고 이런 거 듣고 막 이혼이 쏙 들어간다고. 성과금 빠방하게 나오고, 성과금 나올 때마다 차 영업하는 셀러들이 막 줄 선다는 그런 기업들을 다니시는 직장인 남자분이 오시면 이거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남는 거 없다 계산해서 딱 표현해주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하냐, 이 돈을 내가 팔아야 준다. 이래서 판결은 팔아야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판결 확정되면 지연이자 붙는다. 그래서 대부분 다 대출을 일으켜서 주시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잘 모르셔. 상담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죠. 실제로 상담 왔다가 이혼을 포기하신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은 이제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재산분할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미니멈과 맥시멈을 알고 싶어서 상담을 왔는데, 신혼부부라서 한 1, 2년밖에 안 살았고 시댁에서 주는 돈이 많은 거야. 저 부럽더라고. 시댁의 법카와 시댁의 상품권과 뭐가 많아. 강남 사모님으로서 영위할 수 있어요. 생활비에서 2, 300밖에 못 받지만 남편한테 어디 여행 가더라도 시댁에서 여행비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 삶은 못 누릴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 고민을 하시죠. 왜냐면 여자가 맞벌이가 아니면 이혼하고 나서 힘들어져요.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없어. 이혼은 나누는 거니까 그지가 되는 거잖아. 자기 거라 생각했던 거를 나누는 거니까. 우리 그때 대부분 소장을 내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감히 네가 소송을 나한테 걸어? 나도 이혼 동의해 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법정 이혼 사회가 아니어도. 기어코 이혼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컨설팅을 받고 나서 소송을 들어가는 거예요? 위자료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가 뭐가 있는지 이런 카톡이나 뭐 일기장이나 사진의 상세 정보 이런 거 하셔서 옛날 거 과거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가사조사를 좀 이용하셔라. 가사조사 같은 게 뭐냐면 어떻게 결혼 생활 몇십 년 동안에 어떤 증거가 다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시댁에서 날 괴롭혔다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가사조사관은 지정해줘요. 법원 내 가사조사관 지정을 해주고, 가사조사관이 원고 피고를 한 자리에 모아서 원고가 이런 말을 하면 피고가 서로 반박하고 변호사 동행하지 않고 진술을 하는 거예요. 조서 같은 게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걸 수정할 수도 없고
이 보고서를 기초로 판사가 혼인관계가 어떻게 파탄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그거 보고 신빙성 있게 말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어느 정도 심리 분석도 맞아요. 그러니까 심리도 하시는 거예요. 되게 힘든 그거를 막 3시간 하시는 거야.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2, 3회 하는 경우도 있어. 이혼을 말리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돈 있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애를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 친정을 잘 사냐고 물어보고 하는데 없어. 그러면은 고민하셔라. 양육비가 애에 대한 양육비지 나의 생활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잡을 찾아보시고 하셔라. 대부분 외벌이신 여자분한테는 하지 마셔라.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강남에 아파트 있고 오히려 떼줄 돈이 많으면 이렇게 되는데 부담이 크시고 이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니까 이혼을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야 되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게 더 낫다. 곧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혼을 하면은 그지가 되는 거잖아. 떼어줘야 되니까. 애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든 사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요. 약간 저는 이혼 숙녀 캠프 많이 안 보거든요. 네네. 의뢰인들의 하소연이 느껴지니까 약간 직업적으로 또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분노 게이지가 그대로 컨트롤시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똑같이 우리 남편한테 짜증내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나는 보면 안 되겠다. 근데 의뢰인들 중에는 즐겨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약간 거울 치료가 되나 봐. 내가 너무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고 있나? 짜증내는 목소리를 하고 있나? 아니면 반대로 이런 우리 남편은 약간 집을 개판으로 쓰지만 요리는 해주잖아, 막 이런 거. 그걸 보고 거울 치료가 좀 된다면 아직 이혼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하세요. 저도 생각하는 게 결혼이 만족스럽지 않다. 일단 저는 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맞아. 끼리끼리는 쌓였으니까. 그것도 있어. 이건 변호사들끼리 하는 공통된 언어인데, 변호사들끼리 하는 말은 끼리끼리 만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너무 기울어진 게임은 흔치 않고 약간씩 하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건데, 이제 이게 부각이 됐을 때 그런 거죠.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요. 그거 다 왜 몰라요. 소송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가 나오는데, 아무리 이제 당사자를 위해 써도 딱 제3자가 될 때는 있잖아요.